예, 아유,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네, 반갑습니다. 화백입니다. 오늘 일요일, 즐거운 일요일 아침에 만나는 화백. 예,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휴게소입니다. 휴게소인데, 또, 지방에 또 일이 있다 보니까 또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휴게소에 잠깐 차를 세워놓고, 또 여러분들과 좀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65K, 66K까지 또 올라갔다가 지금 또 공부 잘하는데 너무 또 열심히 공부를 했나봐요. 오래간만에 또 시험 공부를 했다 그래가지고 또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조금 빠졌죠. 조금 빠졌고, 그렇게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 드렸듯이 애는 원래 공부 잘하는 애야. 공부 잘하는 애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험 보면 1등 받잖아요. 어차피 시험 보는데 1등 받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잠깐 쉬는 거지. 앞으로 이제 더 잘하려면 중간에 쉬는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휴식기가 필요해요. 잠깐 또 쉬어가는 타이밍이지 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저도 별 걱정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 가격을 봐도 별 느낌이 없어요. 별 느낌이 없고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려니.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하다가 요즘에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에 대한 뭐 전문적인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목이 좀 잠겨가지고, 커피 한 잔. 진짜 아침에 먹는 커피 한 잔은 저 보약 같습니다. 보약. 아침에 먹는 커피 한 잔. 물론 커피를 안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직장인분들 보시면은 아침에 출근할 때 딱 한 손에 커피 들고 아니면 이제 트레이다가 커피 뭐 같은 부서분들 몇 잔씩 들고서 이렇게 딱 가시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의 낙이자 낙. 예. 그리고 점심 때 커피. 예. 하루에 거의 한 커피 2잔씩, 기본적으로 2잔씩은 먹는데 저는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먹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야. 차라리 담배 안 피는 게 낫죠. 예. 또 대신에 너무 많이 마시면은 또 안 좋으니까 어느 정도 조절해 가지고 이제 마시고 있습니다. 자, 또 이야기가 30%로 빠져서 예. 4,000포, 5,000포까지 빠지기 전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하이엔드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반포라든지 뭐 서초라든지 저희가 얘기하는 용산이라든지 항상 얘기하는 그 1급지들 같은 경우에 지금 불과 막 몇 개월 동안에 10억이 넘게 막 이렇게 올랐어요. 지금 뭐 원베일리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잠실 1cm 잠실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지금 잠실이 한 23억, 24억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실이. 그렇습니다. 원베일리는 50억이 넘게 호가가 지금 달려있고 한두 건씩 막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점점 지금 부동산은 지방과 수도권 서울의 갭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보통 우리가 직장을 다녀가지고 월급을 받고 내가 돈을 모아서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부동산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데 지금 도저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원베일리나 이런 데로 50억 주고 누가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으십니까? 보통 일반인 분들이
집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준다라고 해도 집에서 뭐 지원을 진짜 한 3, 40억씩 해주실 거예요? 직장 다녀도 아무리 아끼고 아무리 내가 잘 굴리고 해도 한 30대 뭐 40, 요즘에 이제 결혼을 좀 늦게 하니까 40대 초반 정도의 자기 재산이 제가 생각했을 때 한 5, 6억? 5, 6억 정도 있으면, 그러니까 순수 내가 벌어가지고 모았던 그 재산이 5, 6억 정도 있으면 정말 저는 상위 10% 안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5, 6억이 상인데 거기에 부동산 담보대출 뭐 한 5억에서 6억 진짜 무리해서 받는다고 치고, 그러면 10억 정도? 10억에서 11억 정도면은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은 살 수 있다고 쳐요. 이것도 정말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상위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상위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자, 이 정도예요. 근데 어떻게 원베일리 같은 50억짜리 이거를 살 수가 있습니까? 예? 가면 갈수록 그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 격차를 어떻게 따라잡을 거냐 이 말이죠.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귀신 신의 하나 까먹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왜 굳이 내가 저 원베일리 같은 강남에 내가 거기서 살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몇십억을 넣고 아파트 집 그 시멘트 덩어리를 사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제 이야기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제 이야기 들으실 필요 없고, 그분들은 저와 생각이 다르고 또 이런 전반적인 투자에 대한 그 가치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절대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끄세요. 여기서 끄시고, 저와 어느 정도 결이 맞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 갭을 어느 정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일까? 저는 단연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연코 비트코인이에요. 왜냐? 지금 다른 저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종목들 있죠. 뭐 부동산, 그리고 주식, 그리고 뭐 채권,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우리들이 다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들어선 애들이에요. 예전부터. 그런데 이 종목들이 한두 번씩 경제 위기라든지 뭐 지난번에 코로나라든지 그런 대내외적인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때 사가지고 들어가서 이게 다시 회복이 되면 그 수익에 대한 차이를 저희는 뭐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 기존의 다른 것들은 뭐 부동산, 주식, 채권. 근데 비트코인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초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이제 한 30대 정도 됐어. 다 컸어. 다 큰 어른들이야. 네? 부동산, 주식, 채권. 물론 주식 중에는 종목별로 아직 어린애들도 있어요. 아직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애들. 테슬라 같은 애들은 아직 어린이죠. 어른이? 어린이. 저는 어린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어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느 정도 한 청소년기에 거의 다다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주식은 종목별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부동산은 어른이죠. 어른. 완전 어른입니다. 어른도 아니고 거의 저는 한 40대, 4, 50대. 4, 50대 정도라고 보고. 채권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아직 어린이다. 아직 응애 하고 있어요. 응애 하고 있고, 이제 좀 잘하려고, 이제 잘하려고 막 하고 있는 차예요. 초기라는 거죠. 진입 초기. 아직도 금의 시총의 10분의 1밖에 안 되고 1500조 정도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직도 금 따라가려면은 10배는 더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죠. 전체 시총이. 그만큼 아직 시장이
금에 비해서는 시총 자체가 너무 적고, 그리고 사람들이 대부분 잘 모르고 있고, 비트코인이 뭔지도 잘 모르고 있고, 일부 먼저 이제 좀 튀신 분들만 먼저 들어가 있는 시장이고, 그리고 개인들은 또 샀다 팔다 사팔사팔 하고 있고, 그리고 기관들이나 뭐 마이클 세일러, 큰형님 마이클 세일러 같은 사람들만 진짜 더럽게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블랙록이라든지 더럽게 모으고 있는데, 이런 신입이래. 초기에 들어가 있는 다른 자산들이 뭐가 있습니까? 제 생각엔 떠오르지가 않아요. 뭐 해외 주식 중인 테슬라 정도 되겠죠. 테슬라 아직도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린이기 때문에 테슬라 정도 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딱 나옵니다. 견적은. 코인은 비트코인, 주식은 테슬라, 부동산은 강남 아파트 가셔야죠. 하지만 강남 아파트를 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에 저는 테슬라랑 비트코인은 필수로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이게 좀 투자자마다 생각이 다르고 다 가치관이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똘똘한 한 채는 내 자가로 한 채는 있어야 됩니다. 한 채는 필수예요. 한 채는 필수인데, 그 한 채를 더욱 똘똘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 테슬라와 비트코인의 어느 정도 높은 수익률이 거기에 합쳐져야 된다는 거죠. 그걸 받아서 저는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런 전 단계를 밟아 나간다는 겁니다. 물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반대로 지금 뭐 자기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좀 그 방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리스크가 커요. 왜?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뭐 물론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어차피 월세 아니면 자가예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월세, 전세, 자가가 있습니다. 자가가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다른 그런 선진국들에 비해서 월세가 현저하게 낮아요. 아직 월세나 전세가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이것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는 월세랑 전세가 어느 정도 키높이 맞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는 그 월세랑 전세가 그런 선진국들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게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산다? 아무리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이 있어도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부동산이요? 툭 까놓고 부동산 중에 똘똘한 한 채를 생각해 보죠. 똘똘한 한 채와 비트코인 하나가 있어요. 비트코인이 있어요. 둘 중에 내가 만약에 전 재산이 10억이야. 10억을 어디에다 태울까 물어본다면 저는 부동산에 태웁니다. 일부 부동산에 태우고 아주 그 중에서 10% 정도만 비트코인에 태울 거예요. 왜? 안정성 측면에서 분명히 비트코인이 추후에 가면 갈수록 이 가치가 상승한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똘똘한 한 채, 그리고 자가로 가지고 있는 한 채와 비트코인을 비교했을 때는 현저하게 부동산 똘똘한 한 채 쪽이 훨씬 안정성이 높다는 겁니다. 수익률보다요, 저는 안전하게 가져가면서 수익률도 같이 동반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자산은 저는 단연코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똘똘한 한 채, 부동산 중에서도 저는 똘똘한 한 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주요 수도권의 대장 입지들이죠. 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비트코인을 그 정도까지 무리해서 리스크 있게 가져가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방법이 뭐 틀렸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고 다 각자 자기가
내가 가진 원칙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전반적인 전체적인 투자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나 해외 주식을 어느 정도 수익을 봐서 그 수익을 똘똘한 한 채를 사고, 그리고 그거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나가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렸던 거는 너무 요즘에 게시판이라든지 뉴스에서 강남 한 채가 드디어 뭐 무슨 50억을 찍고 40억을 찍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막 이렇게 갭이 커지고 거기에다 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부동산 사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 좀 늘어나고 있어요. 자가 한 채는 저희 부모님 세대나 예전 세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한 채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게 대한민국이었는데, 이제 2030 세대들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을 산다든지 집 대신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만이 내 삶을 바꿔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와는 좀 생각이 다르다. 무조건 안전성이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 부동산, 똘똘한 한 채, 그리고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거지만 중간중간에 수익률이 훨씬 높아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수익성이 높아지는 걸 어느 정도 현금으로 매도를 하고, 그래서 그걸 좀 더 안정성 있는 자산으로 전환을 시켜 놓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너무 여러분들 포모 느끼실 필요 없어요, 부동산에. 예. 제가 이야기하는 그 강남의 뭐 똘똘한 한 채, 강남은 똘똘한 한 채는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내가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가치가 우상향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물론 이제 뭐 수도권의 주요 입지 일 가능성이 크죠.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의 대장 아파트들 일 가능성이 큰데, 꼭 굳이 강남에 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요. 하지만 내가 살 집 한 채는 있어야 된다. 내가 살 집 한 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여러 가지 마인드적이나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주거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비트코인을 뭐 한 5개 가지고 있다. 뭐 5억이라고 치자고요. 비트코인 5개와 내 집 한 채, 저는 무조건 내 집 한 채입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저는 무조건 내 집 한 채고, 차라리 내 집 한 채를 가지고 있고 비트코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게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예. 베스트. 자, 오늘도 즐거운 일요일, 지금 아침이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주말. 이게 뭐 직장인 분들 일요일 아침 되면은 약간 우울하고 내일 또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래서 집에만 그냥 널브러져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냥 지나가는 일을 붙잡고 싶고 이런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주말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생이 달라집니다. 정말이에요. 왜? 남들 다 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일요일날 남들 다 놀고 있고, 그리고 똑같이 월요일날 내일 가서 일하는 것 때문에 걱정돼 가지고 그냥 집에서 방콕하고 있고 게임하고 있고 뭐 TV 보고 있고 그냥 널브러져 자고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 달려야 됩니다. 그럴 때 달려야지 그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차이로 인해서 결과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이 정말 저는 로또나 이런 것들로 해서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갑자기 돈벼락을 맞았다? 그거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재앙일 수가 있어요. 내 돈그릇이 그만큼 안 되는데 갑자기 돈이 넘쳐 흘러. 그러면 내가 이걸 주체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 남은 시간 자기 성장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차라리 가족들하고 좀 시간을 보내신다든지, 예, 좀 생산성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은 부자되는 지름길, 예, 부자되는 지름길, 예, 하이패스로, 아까 지나오다 보니까 하이패스 있잖아요. 예, 펴지 마시고 하이패스, 예, 구독과 좋아요는 하이패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